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비대면 대출을 보면은 지나치게 빨리 실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100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일 경우는 당일 지급이 편리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비대면 대출을 하게 되면 며칠에 걸려서 실행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3일이 걸린다는 전제 조건을 미리 알고 있으면 소비자도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2시간 만에 계좌에 입금시킨다는 것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좋은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회사와 시중은행, 또 인터넷 은행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먼저 대출을 해줘서 빨리 실행을 하고 입금을 해야지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 특히 카드회사는 소비자 피해보다는 이익을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생겨도 피해 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분에서 1일 당일 지급이 가능하고 또 2시간 내 지급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수일에서 2주, 영국은 1주, 싱가포르는 1일에서 5일,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대출, 비대면 대출은 특히 너무나 빨리 실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억 피해자가 평생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4년 전 사건 당시 일반 회사원이었던 피해자가 매일 3일 동안 4억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또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출은 비대면 대출이었는데요. 8월 3일 우리은행에서 2억, 8월 4일 K뱅크에서 7,860만 원, 8월 5일 한국시티은행에서 1억 3,800만 원, 즉 매일매일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출을 또 현대카드에게 5천만 원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카드는 8월 6일 5천만 원의 대출을 해주었고요. 금리는 9.3%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대출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피해자가 매일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현대카드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30분 만에 대출 심사를 완료하고 2시간 후에 5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앱을 통해서 몇 번의 클릭으로 5천만 원 대출이 입금이 되었고요. 카드회사도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적합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3호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유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음. 현대카드는 5천만 원 9.3% 이자를 받는 대출을 실행하고 심지어 3개월은 이자와 원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이스피싱의 최적인 대출을 해줍니다. 현대카드는 금융 소비자인 피해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대신에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카드 회사는 아주 적은 1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회사는 신용대출을 거절했습니다. 현대카드만 삼성카드의 50배인 5천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타 카드 회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00만 원에 그친 대출을 현대카드는 5천만 원 대출을 해줍니다. 8월 6일 오전 11시 동일한 시간대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유진저축은행은 300만 원이 가능했고 현대캐피탈은 신용대출 거절했습니다. 삼성카드는 100만 원만 가능했고요. 현대카드는 5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동일한 날짜.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카드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를 자세히 보면은 5천만 원은 9.3%, 장기 대출 최초 이용 시 1 누적 신청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 1회에 한해서 2시간 입금되며 입금 완료된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대카드 대출을 보면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보이스피싱에 적합한 대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 됐을 땐 2시간 후 입금되고 또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카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금 40% 감면. 카드 회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고 현대카드는 2011년도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금 40%를 감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현대카드는 빠른 대출의 대명사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고요. 카드 회사들의 보이스피싱 사건 숫자가 발표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회사가 안전한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금감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8일 아시아경제뉴스에 따르면 현대카드 고객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사기당해 한동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최근 카드사로부터 피해액의 40%를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의 짐을 크게 덜었다. 피해 고객에게 피해액의 40%를 보상한 적이 있고 현대카드는 또한 3개월 뒤인 2012년 5월 3일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500만까지 보상, 즉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이런 무료 자동 가입, 즉 현대카드는 카드론 이용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카드사 중 가장 먼저 피해금을 40%를 일괄 감면해주는 구제대책을 내놓기도 했고 또 현대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카드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500만 원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더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요. 즉 현대카드는 말을 바꿨죠. 그러나 금융위도 금감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법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금융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출 심사와 소비자의 제출이 적합한지를 심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자동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해당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카드는 피해자가 매일 4일 동안 4억 6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출이 적합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에게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라면 평생 신용대출이 없던 사람이 매일 억대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면 친구나 가족이었다면 당연히 말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카드는 금소법 제18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출이 적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반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을 한 또 다른 피해자도 현대카드 대출을 받아서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현대카드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신고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금융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없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14년 전에 피해금 40%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피해금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을 청구를 소송했습니다. 재판이 3번 열렸지만 현대카드 측에서는 단 한 번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고 판사는 3번이나 나타나지 않은 현대카드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돈 많은 현대카드 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패소를 줬고요. 법이 전제해도 판사가 법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결정적인 사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해서 금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법은 분명하게 법 조항이 적혀져 있어야만 판사가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것은 다 돈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한국에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재판을 가보면 금융회사 편에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이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아는 검사에, 변호사에, 판사에, 금융회사가 또 동기가 있고 한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이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판사들도 돈 많은 로펌에 가기를 원합니다. 금융회사 상대로 한 개인의 재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카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돈을 벌기만 하지 소비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통해서 금전적 책임을 묻게 하면 돈 때문이라도 열심히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고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금전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관련 기관은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안 됩니다. 민원을 해보니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 편에서 민원에 답변을 하고 따라서 책임지고 정확하게 집행할 관련 부서가 존재해서 정확하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